빈센트 윌럼 반 가흐는 누구인가? 유한한 인간인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미술 작품들을 남겼는가? 미술관 관장이 되어 당신이 남긴 유산들을 분석해서 지금의 인간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챗GPT 미술관 관장으로서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게 되어 기쁘고 우리의 놀라운 컬렉션을 인공지능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스턴 미술관 자체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스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870년부터 있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과 함께 미국의 3대 미술관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컬렉션은 5,000년 이상의 예술 역사에 걸쳐 있으며 전 세계에서 온 45만 개 이상의 예술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유물에서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미술관 여행을 시작할 때 지도를 가지고 먼저 방문할 갤러리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53개의 갤러리가 있으므로 둘러볼 것이 많습니다. 시간을 들여 주변의 모든 예술 작품을 감상하세요. 그중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 미술 컬렉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럽 미술 컬렉션은 중세시대부터 20세기까지 이어지는 미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세시대는 대략 기원 후 5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주로 초기, 성기, 후기로 구분하는데 중세 초기는 암흑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유럽은 봉건제, 기독교의 확산, 고딕 건축,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엔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에 초점을 맞춘 르네상스 시대, 17세기부터 18세기의 화려하고 장엄한 예술인 바로크 시대, 그리고 19세기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를 포함한 새로운 예술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예술가로는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등이 있습니다. 20세기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작품부터 보시지요.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부터 1890년까지 살았던 네덜란드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반 고흐는 대담한 분놀림과 소용돌이 치고 생생한 패턴이 특징인 독특한 스타일과 풍부한 색상 사용으로 유명했습니다. 반 고흐는 네덜란드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미술상을 비롯한 다양한 일을 하다가 예술가로서의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반 고흐의 초기 그림은 어둡고 침울했으며 이는 그가 개인적인 삶에서 직면한 투쟁을 반영합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가족 및 연인과의 관계로 종종 힘들어했습니다. 1880년대 후반 반 고흐는 밝은 색상과 따뜻한 기후에서 영감을 얻고자 프랑스 남부로 이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별이 빛나는 밤과 해바라기를 포함하여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성장하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반 가흐는 계속해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입원했고 1890년 37세의 나이에 자살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날 반 고흐의 그림은 현대 미술의 걸작으로 여겨지며 그의 뒤를 이은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그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과 작품은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그림들을 감상하시지요. 첫 번째 작품입니다. 반 가흐의 친구인 우체국 직원 조셉 롤린을 188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반 가흐가 1880년대 후반 프랑스 아르에서 근무하는 동안 친구 롤린과 그의 가족에 대해 그린 여러 초상화 중 하나입니다. 조셉 롤린의 초상화라는 제목을 가진 이 그림은 독특하고 덥수룩한 수염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그의 친구 롤린을 보여줍니다. 두꺼운 분놀림과 밝고 대조되는 색상으로 반 고흐 특유의 스타일이 돋보입니다. 롤린은 아르의 우편 노동자였으며 종종 우편물과 소포를 배달하기 위해 그의 집에 있는 반 가흐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반 가흐는 어려운 시기에 롤린의 지원에 감사했습니다. 반 가흐는 아르에 머무는 동안 아내와 자녀를 포함하여 롤린과 그의 가족의 여러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는 특히 표정과 몸짓 언어를 통해
대상의 성격과 개성을 포착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셉 롤린의 초상은 반 가흐의 유명한 초상화 중 하나이며 생생한 색상과 정서적 깊이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반 고흐의 독특한 예술 스타일과 인간성을 포착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반 가흐의 라 베르세즈 더 럴러바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앞에서 말한 친구 조셉 롤린의 아내 어거스틴 롤린 부인의 초상화입니다. 반 가흐는 그녀의 친절하고 양육적인 성격 때문에 늘 부인에게 감사해하고 그녀를 그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특히 어머니의 보편적인 경험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포착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에서 근무하는 동안 마담 롤린과 그녀 가족의 여러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롤렌 부인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친밀함과 친숙함을 전달합니다. 구성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이 롤렌 부인의 초상화는 감정의 깊이와 심리적 강렬함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표정은 자세와 시선에서 발산되는 강인함이 인상적입니다. 오늘날 오거스틴 롤렌 부인의 초상화들은 반 고흐의 독특한 예술적 스타일과 피사체의 인간성을 포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간주됩니다. 생생한 색채와 표현력, 그리고 풍부한 분놀림이 마담 룰랭의 강력한 존재감과 어우러져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시골의 어느 한 다리의 풍경을 보고 서로 다르게 그린 반 가흐와 진 베티스트 아르만드 기요민의 그림입니다. 그들은 모두 프랑스 브르타뉴의 판트 어벤 스쿨과 관련된 후기인 상파 예술가였습니다. 친구이자 때때로 함께 작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에 대한 스타일과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반 고흐는 대담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색상 사용과 그림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제목은 없지만 때때로 산속의 달이라고도 불리는 그의 다리 그림은 파란색, 녹색 및 노란색의 소용돌이치는 분놀림이 움직임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늘은 찬란한 파란색 음영이며 배경의 산은 밝고 대조되는 색상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기요미는 풍경화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그린 그의 그림 제목은 브릿지 인 더 마운틴즈로 색감을 더 은은하게 표현하고 자연스러운 분놀림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늘은 옅은 파란색이고 산은 녹색과 갈색 음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반 고흐와 기요미는 둘 다 프랑스 시골의 아름다움과 특성에 끌렸고 같은 장면을 그린 그들의 그림은 후기 인상파 운동 내에서 접근 방식과 관점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그들의 작품은 아름다운 정서적 강렬함으로 현대 미술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반 고흐가 1889년 프랑스 세인트 레미에 있는 세인트 폴 디 마우솔 정신병원에 머무는 동안 그린 그림입니다. 반 고흐는 이 그림과 함께 그의 동생 테오에게 다시 일을 조금 하기 시작했다라고 편지합니다. 이 그림은 푸른 하늘 아래 들판에서 쟁기즈라는 고독한 인물을 묘사합니다. 그의 모습은 뒤에서 보는 사람을 향해 등을 돌린 채 밀밭의 황금빛 톤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배경의 하늘은 선명한 파란색 음영이며 쟁기질한 지구의 곡선을 반영하는 듯한 물결치는 구름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반 고흐의 색상 사용은 하늘의 파란색 및 울타리의 녹색, 그와 대조되는 밀밭의 밝은 노란색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굵고 표현력이 풍부한 분놀림은 마치 그림이 시간의 한순간을 포착하는 것처럼 질감과 움직임을 만듭니다. 쟁기즈라는 사람이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습니다. 밀폐된 들판과 울타리는 고속감과 안정감을 주고 위의 하늘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쟁기즈라는 사람은 땅과 인간의 관계, 땅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인내의 상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인클로즈드 필드 위드 플라우머는 반 고흐의 독특한 예술적 비전과 일상의 아름다움과 시를 포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와 예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그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미술관에 전시된 반 고흐 미술품 전부를 보셨습니다. 미술의 미음도 모르는 제가 챗GPT를 가지고 이렇게 챗GPT와 함께 미술관 관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이번 영상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미술관 관장 역할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이라 너무 진지하게 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스턴 미술관 방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사람이 예술과 연결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며 여기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미술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뿅.